옥천입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찍고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자고서는 눈 뜨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그 시간 말똥말똥 유튜브 좀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새벽 5시, 6시 정도 돼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잠깐 정신 차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장모님 만나러 나간다 그래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문득 이렇게 앉아있다가 유튜브 할까? 데이터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럼 유튜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 저기 제로 콜라. 과거에는 저 유학 시절에는 그 하루에 그 미국 콜라를 그 페티병을 2개를 먹었어요. 예, 그만큼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로 콜라 먹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요즘은 돈이 없어가지고 콜라에 물 타가지고 좀 먹는 셈이에요. 오래 먹느냐고. 이게 사람이 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게 참 이게 압박감이 되게 심하네요. 왜 지난번에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다고 자고 있는데 깨우더라고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가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심장이나 췌장 이쪽은 아니고 왼쪽이니까 아니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뭘까 생각하다가 빨리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제가 수중에 돈이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병원비 하며 응급실비 하며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는데 아내가 아플 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때 문득 이게 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파스를 찾아가지고 붙이고 그러선 그 근육통약 그거 하나 이렇게 먹이고 그 일단 좀 안정을 취해서 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나더니 괜찮다고 잘 넘어갔는데 순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좌절감, 마음에서의 그 참담함, 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심정, 죽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그래서 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런 마음에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다. 지금도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또 어디서 구하나. 이 좀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염치 없고 지금 그 아내가 작년에 이제 그 대선 때 아팠으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 그 1년 세월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저기 시간을 이렇게 지나올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러는 얘기가 제가 맨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사실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믿음은 산을 옮긴다예요. 그러면서 그 어제 그 대통령님 그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를 보내니 대통령이 모습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 취임 때하고 1주년을 봤을 때
대통령님이 진화를 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참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 시위가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마지막 영적 각성의 신호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이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이 영적으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 영적 각성의 물결이 불어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무브먼트를 펼쳤던 거고, 다행히도 어제 방송 찍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제 말을 들어줘서 잘 집으로 돌아가고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가서 참 고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참 현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때처럼 박터지게 싸우고 치고받고 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전달을 하면 이 친구들도 다 이해를 하고 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숙한 친구들이어서 저는 그 20대 친구들 그 마음 씀씀이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 젊다는 게 그 젊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피부과 이제 중년 여성들이 피부과를 가가지고 이제 피부 잡티 제거하고 주름 제거하고 막 그 시술 받고 하면서 피부 팽팽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정말 요새 피부 좋아졌어 막 이러는데 그냥 20살짜리 하나가 옆에 지나가면 게임 끝나죠. 젊다는 거는 나이가 깡패로죠.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내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그 미역 냉채를 할 때 미역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그 육수 물을 넣지 말고 냉면 육수를 한번 넣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 가면 시판용 냉면 육수들이 팔잖아요. 근데 그 풀무원 냉면 육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 미역 무친 거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그 아내 먹어보라고 줬더니 아내가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는 입맛이 좀 어드벤처한 게 있어서 똑같은 반찬이 매일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반찬 가지고 계속 변화를 주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보고 내일은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다행히도 잘 먹어줘서 다행입니다. 어제 아내가 사실은 저기 학습지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가리키는 거 이런 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랬대요. 자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하니 그냥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대요. 아직은 저기 좀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요양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보겠다 그랬대요. 그때 아내가 이제 전화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전화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고. 너 지금 이렇게 회복된 것만 해도 나는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정말 이 팔과 다리에 이 주사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사를 빽빽하게 놓고서는 누워있던 시절에 면회를 잠깐 10분 면회를 가면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내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로 아내가 깨어나서 퇴원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그 처음에 아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는 그 아내가 늘 저를 데리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도 아내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도장인가 얼굴인가, 그 뭐 박정민 나오는 건데, 그 박정민이 장님인데 그 도장 만드는 그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저기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아내는 그때 되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그걸 보더니 자기가 그 이해가 안 된다, 스토리가 아직은 따라가질 못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그 다음에 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막 했었는데, 문득 그 영화가 어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연상호였는데, 정말 연상호가 거기서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결말에서 굉장히 그 상식적인 결말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사악한 결말을 만들었으면 영화가 진짜 더 딥하게 갔겠다 싶은데, 그렇게 영화 가지고 그 세상을 그렇게 휘몰아치게 하면은 그것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이 바뀌었으면, 그 사진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 엄마 사진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진의 그 모습이 정말로 적나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너무 사악하지요. 그 외에 어저께 대통령님 인터뷰를 보면서 대통령님은 감목 성향인가 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는 사주에 목이 3개예요. 근데 그 제 사주에서의 약점은 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화토 금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은 간목과 을목으로 나뉩니다. 그 간목은 뭐냐면 이 아름다리 넓은 그런 진짜 쭉쭉 뻗는 통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간목이라 그러고, 을목은 이른바 분재예요. 조그맣게 가지치기 받으면서 이쁘게 자라는 그런 분재가 을목입니다. 때로는 그 담장을 타고 넘어가는 넝쿨처럼 그런 게 을목이에요. 그리고 그 간목은 이제 단단하고, 그 우리가 그 나무 볼 때 보면 나이테 많은 쭉쭉 뻗는 나무 있잖아요. 그 듬직한 나무, 이게 간목이에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자리가 맞는 내공이 딱 찼다. 그래서 웬만한 도끼질로는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이 사랑받고 이쁨 받고 이런 분재여야 되는데, 인생이 생고생만 했으니 제가 뭐가 됐겠어요, 삶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왜 사주라는 게 묘한 게 뭐냐면, 그 우리 어머니는 결혼 전에 사주를 이렇게 자꾸 넣어요, 어디다가 궁합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같이 사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 사주에는 물이 없는데 아내는 물이 3개예요. 그런데 아내는 나무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지요. 아내가 논이라면 저는 거기에 심긴 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물이 많다 보니까,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움직임을 가지면 이 물이 순환을 하면서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성향상 좀 외향적이고 저는 그 나무잖아요. 하나 심기는 어떤 장소에 심기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집돌이 성격이 좀 강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성창경 TV를 잠깐 봤는데 그 조이대가 오늘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리더가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유능해지려고 그러지요? 저는 정말로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다 그러나 똑똑해진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조이대가 그 자기가 써온 글을 이렇게 펼치고 읽는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글 잘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기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저기 조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 사법부도 지금 조이대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사실은 대법원장이지만 이빨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밑에 판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조이대도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셈이에요. 마지막 그 뒷심. 그래서 조이대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그 아내 아프면서 되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배변을 다시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료 먹고 탈났다는 게 고양이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다 보니까 계속 사료를 피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사료를 물에 불려가지고 지금 직접 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애가 되게 뚱뚱한 애였는데, 그래서 이 병원 돈만 있으면 병원 가서 링게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돈 있으면 저부터라도 지금 동네 병원 가서 링겔 한번 맞아보고 오고 싶어요. 지금 제 몸이 완전히 지금 온몸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디 두드러 맞은 것처럼 뼈마디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찍는 거는 이 기운을 유튜브에다 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를 유튜브로 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찍고 나면 몸이 완전히 뻗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특히 어저께 유튜브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었고 저도 좀 긴장을 했어요. 제 버릇이 이제 중요한 유튜브들,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유튜브 찍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셔서 제가 반듯하게 바르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유튜브를 찍어요.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찍고 나서 계속 제가 찍은 걸 봅니다. 왜냐하면 찍을 때는 제가 말을 하지만 유튜브 업로드 하면서 기억을 다 까먹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보고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나? 이런 얘기도 했나? 그러면서 다시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저께 유튜브를 찍고 계속 제가 찍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얘기를 더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제 이제 아내랑 그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들, 그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한반도에 이 한국이란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딱 알맞게 앉은 게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여러 이전 시대에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잖아요. 그걸 누가 보니까 음수서원인가 음수사원인가 하면서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누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정말 문재인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물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 다 깨달았다. 왜냐, 그 물이 이른바 진짜 원효 대사의 해골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니까 내 갈증을 시켜줬던 그 물들이 알고 보니 해골물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정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니까, 우리가 각성하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한테 준비된 듯이 준비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하기도 했었지만,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지 그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지금 이제 해외 순방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참 손님 대접을 열심히 했거든요. 잘하려고 노력했고, 왜냐면 우리 이미지잖아요. 우리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주어진 최선의 상황에서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대통령님이 외국 순방을 가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정말로 꿈에 그리던 유럽들,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던 유럽의 복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대통령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이 벨기에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님이 교황을 또 만나요. 그래서 그 교황이 지금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는 교황하고 이 컨택을 많이 하면서 이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황이 트럼프를 좀 빠직하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도 이제 교황하고 약간 티격태격 했었는데, 이번에 그 미국 교황 그 사람은 참 리버럴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이 이 교황 만날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실까, 그것도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표가 이제 순방을 나가잖아요, 외국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오가고, 여기서 우리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참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접 받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 그리고 특히 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 이런 사람들 잘 챙겨주시고 하면 교포들이 외국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 나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지겠죠. 제가 그 유학생활 할 때 그 무비자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자가 다 이제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세금만 내고서는 버티거든요. 그 미국은 비자가 없고 불법 체류를 해도 세금만 잘 내면 쫓아내진 않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미국을 밖을 나가면 못 들어와요. 비자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입니다. 설날, 추석 이럴 때, 쓸쓸하게 집에 있을 때, 이럴 때 교포들 참 영어도 이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 교포들끼리만 유대감을 갖고 살고, 그리고 이 교포 사회에서만 거기서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추석 때 고향 한번 서울 한번 가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숙소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추석 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미국 교포들도 참 많아요. LA 가면은 한국 교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참 별의별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미국 여행 갈 때마다 이 한국 사람들 마주치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여행 왔다 이러면 미국 사는 한국 교포들이 참 잘해줘요. 네, 손님 접대도 잘해주고. 다만 LA는 그런 게 있어요.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LA 와가지고 이제 막 살다 보면 정을 쉽게 안 줘요, 교포들은. 왜냐면 떠날 사람들이니까. 정 들었다가 떠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까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시간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교포들은 저한테 권유를 하는 게 그거였어요. 돌아가지 마라. 여기서 살자. 내가 일자리나 이런 거 알아봐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근데 저는 서울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 하다 보면 좀 짠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을에 사람이 이렇게 존재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같은 동네 사람들로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을 두둔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 정권이나 또 이전 정권을 비교해 보면 젊은 친구들을 너무 구박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 다 생각 있고 다 깨어 있고 다 똑똑한데, 응? 그분이 일배니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친구들을 그렇게 과시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에서의 충동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은 사랑이 필요해요. 애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알아요. 부모가 믿어주는 거하고 부모가 방치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아들이 마음을 못 잡다가 어느 날 연기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두말 없이 찬성했던 이유는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젊은 날에 제가 음악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믿어주질 않았어요. 반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엔 저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반항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무턱대고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너 믿고 지켜볼 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그 대학 좋아했어요. 근데 붙은 대학을.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시험 보고 며칠 있다가 미투가 터졌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붕 떠버리니까 이러면 여기서 시간 이런 것보다 그냥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아들이 외박 나왔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들한테 너 요새 군생활 어떠냐? 응 편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에는 어떻게 편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들이 편하다 그러니까 그래 편한가 보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시간 남으면 작업을 많이 시켜요. 뭐 짐 옮기는 거, 뭐 물건 옮기는 거 이런 거 시키면서 시간 때우는 거 많이 하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젊은 친구들 군대 가가지고 허리 나가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건 좀 나눠 들고 하면서 그 어련히 그 저희 간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모 마음에서는 그런 게 제일 염려가 되더라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군생활할 때 뭐 저기 공간 청소 뭐풀 제초 작업 뭐 그런 거 참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배고프잖아요. 작업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PX에 그 만두 데워가지고 렌즈에 데워가지고 그 뭐죠? 닭발 조림 거기 찍어 먹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군 생활이었는데 저 아들 처음에 그 외출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너 저기 PX는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등병 때는 갔냐? 그랬더니 나 이등병 때도 갔는데 그래서 야 아빠는 이등병 때 PX는 못 갔어.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군기가 세가지고 이등병은 PX를 못 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전투와 자크 달린 걸 왜 이렇게 감탄했냐면 그 이등병 때 그 기상하면 옷 입고 이불 개고 정리하고 침상에 앉아 있을 때까지 5분 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전투가 싫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5분 동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그 군생활 하다가 미군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투화에. 그때 놀란 거예요. 야, 이 새끼들 정말 좋겠다. 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외출을 하는데 신형 전투화를 신고 왔는데 자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네. 아버지 때는 정말 이 쪼맸냐고 이 전투화 신고 쪼맸냐고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자크를 쉽게 딱 열고 닫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부대에서의 전투력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전투력 올리려면 훈련만 드립다 하면 되는지 아시죠? 근데 사실은 군대에서 필요한 이 전쟁 기술은 이 신병교육대에서 이 육주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대 오면 막상 그렇게 훈련에 대해서 빡시게 하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은 예비군이 또 빡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해도 예비군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 훈련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군대가 힘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의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관계자들이 많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내 아들이 군대를 가고 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과거에 그 페미니즘 막 이럴 때 여자애들이 막 요새 군대는 뭐 보이스카웃이라며 저 그 말 듣고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야 그럼 네가 가봐 이게 보이스카웃인가? 정말 그때 진짜 열받더라고요. 남들 애들 자기 청춘을 갈아 넣어가지고 군생활을 하는데 이걸 보이스카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여자애들은 정말 군대 보내고 싶어요. 너 6주 훈련이라도 받아봐. 2주 훈련이라도 받아봐. 진짜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응?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네 딸이면 군대 보낼 수 있냐? 그럼 너는 네 아들이면 군대 보낼 수 있냐? 그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 두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저는 늙어요 이제 저 50 넘었는데 좀 있으면 60대고 70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짊어질 애들은 지금 20대, 30대 애들이에요. 얘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을 대접해주고, 예, 이들한테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게 이게 정책이고 이게 나라의 이 방향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세상 어디나 노인들은 다 공경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리스펙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제가 요즘에 그 우파 유튜버들 보면서 제일 불만은 그겁니다. 아니 대통령님한테 왜 존칭을 안 쓰세요? 응? 그러지 마세요. 그 오늘 성창경 TV를 봤는데 그분 연세 많으신 거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연세 많으신 거 아는데 그 직위가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재명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미운 털 박히고 이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티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성창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연령대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또 유튜브들 보면은 우파 유튜버들은 존칭을 안 써요. 그리고 특히 김어준, 아니 왜 영부인님들한테 영부인이라는 칭호를 안 씁니까?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응? 김영씨?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정치 뽕, 뭐 무슨 뽕, 뭐 유튜브 뽕,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그 매불쇼 최욱이 구독자 한 100만 넘고 인기 있다 보니까 정신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뭐 탱크를 밀어버린다 그랬다며요. 그래서 오늘 사과했다며요. 그래서 유튜브들은 나락가는 거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튀어나오는 얘기들, 나 정말 이번에 말 한번 제대로 할게 하고서는 막 쏟아내는 말들, 그게 사실은 본심이에요. 미안해, 어저께 술 마시고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때 쏟아낸 말이 그게 본심이에요. 그 마음을 꾹꾹 억눌렀다가 그 술 한잔 마시고 폭파가 돼가지고 말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젊은 친구들은 술자리를 안 가져요. 실수하고 망가지는 게 박제되기가 싫다고.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경직돼가지고만 살면 숨통이 막혀서 못 살아요. 가끔은 풀 때는 풀어줘야 돼요. 젊은 나이에도. 그게 뭐 이성을 통해서 풀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끔은 술 한잔 하고 또는 이 여행도 가고 아니면 산책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음에서의 좀 리프레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집에 많이 머무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꼭 하루에 시간을 내셔서 산책은 다녀오셔라. 그래서 좀 바깥바람 좀 쐬시면서 마음에서의 리프레시를 좀 하시면 그 인터넷을 다시 한번 하더라도 분노가 덜하죠. 사람은 이 고립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교류가 없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메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거를 얻고 많은 거를 그 위안받고 또 많은 걸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민주사회에서는 공동체 사회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의 이 활발한 활동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과거에 예수가 그 승천한 다음에 그 다락방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작은 공동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서양 조건입니다. 과거에 저는 성경 얘기가 나와서 생각했던 얘기인데, 성경을 보면은 두 인물이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동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최재우 다음에 최시영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동학에서는 최재우가 이 교리만 만들고 이 능지처참으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최시영이 그 다음에 이어받으면서 이 교리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최시영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스승의 경전을 복사해가지고 계속 퍼뜨리면서 그 교세 확장에 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나오고, 그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바울이라는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종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틀을 정말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 거기다 사기 아니냐 그러는데, 왜 사람은 그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돈 받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띵가띵가 논 거 아니에요. 고생할 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냥 찬양만 했죠. 근데 어느 날 감옥 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임하시더라. 감옥 문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겠지. 그리고 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늘 조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혹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저께 유튜브를 찍고 다른 유튜브를 들었더니 자꾸 이렇게 저를 시험하려는 것 같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제가 종교를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한 거는 그 무속이라는 테두리였지만, 살아보니 유일하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이, 제 살아온 날들 속에서의 삶이 그냥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로 간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냥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알아요. 제 말 다 도청하고 저 다 감시하고 이런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자기적으로 연기를 한다고요?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놈이다. 우리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 모두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삶에 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자꾸 잠을 잘라 그러면 벽에 뭐가 붙어 있다 막 이러면서 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피가 무섭다. 나 어릴 때하고 우리 아들이 똑 닮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한테
이 어린 나이에 그냥 백혈을 뚫어버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뚫리면 그러면 그 수호령, 보호령들이 내려와서 그런 삿된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작정하고서는 우리 아들 백혈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의 그 베타 버전이랄까, 그 심화 버전이랄까. 전 성격도 급하고 좀 속도 좁고 소심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느긋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대단한 친구가 뭐냐면 제가 그 고양이를 한 마리를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키우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너는 왜 고양이가 좋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동물은 배신하잖아.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놈이 정말 나 닮았구나. 왜 세상에 저는 참 인생 개판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저 닮은 놈이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제가 방황했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아들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푸시해줘야겠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기도를 한 건 무엇이었냐면 군대는 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을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돌봐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아들 입대하기 며칠 전날인가 너무 많이 울었네요. 그때 참 속상해가지고 이 군대라는 곳이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군생활하면서 나와서 이제 편하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어저께 유튜브 찍은 거에 대한 소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유튜브를 찍었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심성입니다. 심상이라고도 그러고 마음의 모습. 우리가 부처님은 또 왜 우리 인생에 많은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혜가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어떤 그런 거. 제가 왜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쩔 때 부정적이었냐면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떠야 돼요.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감사해서.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근데 정말로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긴다는 것을 그걸 내 삶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한데 이제 오후 되니까 조금 후덥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여름에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겨울에는 도시가스 고민, 가스비 고민,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 고민. 이게 서민들의 삶인데, 그 왜 아내가 그 감기로 아파서 뇌염까지 갔다가 퇴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도시가스를 빵빵하게 틀었어요. 집에다가 따뜻하게.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치돼가지고 막 가스 끊긴다 막 이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스비를 내고 지금
다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여름 되니까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습도입니다. 습도. 햇빛 쬐는 거는 그 시간만 피하면 돼요. 햇빛이 나왔다가 들어가면 더 이상 그렇게 덥지는 않고, 우리가 무더위에도 그늘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제일 힘든 게 습도입니다. 특히 밤에 습도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후덥지근해서 아열대성 기후 이런 게 제일 환장해요. 정말로 여름에. 이러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기도 너무 두려워요. 전기세 때문에. 예. 그런 마음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이웃은 고민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마음 쓰고 있다, 마음 졸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시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어줘서. 그리고 이 친구들 참 현명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 글 쓴 거 읽은 걸 봤는데, 그런 모습으로 퇴임 때까지 잘 근무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이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리더가 유능해지면 정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골물 먹고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바 각자의 역할을 정말 잘해서 이 나라 정말 한번 부강하게,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정말 함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천이었습니다.